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2021년 제3회 회로 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그림의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 문제는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이런 블록 선도를 줄 경우에는 첫째, 특성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특성 방정식을 찾고 이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루스 판별식으로 K의 범위를 찾습니다. 우선 특성 방정식부터 찾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특성 방정식은 이 블록 선도에서의 전달 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식이 특성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특성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블록 선도의 전달 함수 S라고 할게요. 전달 함수를 구하면 전달 함수는 전향 경로 이득 나누기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이죠. 자, 여기서 전향 경로 이득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을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하죠. 이 블록 선도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선 분자에다가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2K 나누기 1 마이너스 루프 이득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은 이 점에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블록 선도에서 루프 이득은 이렇게 하면 얘 하나밖에 없네요. 얘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죠? 루프. 그래서 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준 것이 루프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S에 S 플러스 1, 그 다음에 S 플러스 2 분의 2K가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해줘도 되겠죠? 플러스 해주겠습니다. 플러스가 되겠네요. 1 플러스. 좀 전에 특성 방정식 뭐라고 했죠? 이 전달 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식을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식이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통분해서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1은 통분하려면 요 분수의 분모와 똑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가 됩니다.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2K는 0. 분모가 같기 때문에 통분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 2K는 0이 됩니다. 이 식이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이 분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요 분자가 0이면 분모가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이 식은 0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성 방정식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 2K는 0. 이 식이 특성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요거 전달 함수에서 특성 방정식 찾는 방법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 보면 이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은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 2K 얘가 특성 방정식이 된다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얘를 또 정리하면 우선 얘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S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면 2S 플러스 이렇게 하면 1S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겠죠. 플러스 2K. 이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다가 S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또 곱해주면 특성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성 방정식을 찾았어요. 그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루스 판별식으로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자, 우선 루스 판별식. 요 앞에 요 S의 3승이잖아요. 제일 큰 특성 방정식의 제일 큰 차수가 S의 3승. 그래서 루스 판별식은 S의 3승부터 차례대로 쭉 적습니다. 이렇게 쭉 적고요.
여기까지는 특성 방정식에 있는 식으로 요 빈 공간을 채우고요. 요 밑에는 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채웁니다. 자, 우선 S3승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K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이 밑에는 이제 우리가 정리해 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우선 여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바로 이 수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얘랑 얘랑 곱합니다. 우선 이거 오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선 얘를 여기다 써볼게요. 얘가 이 위에 있는 수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합니다. 그럼 6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2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6 마이너스 2K가 됩니다. 예, 이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자, 요 옆에는 0이죠? 0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얘가 똑같이 분모로 들어가고요. 3분의 얘랑 여기 0이 있고 여기도 0이 있어요. 그죠? 좀 전에는 얘랑 얘랑 곱했는데 요번에는 한 칸 옆으로 가서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러면 0 곱하기 3은 0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합니다. 그러면 1 곱하기 0은 0이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 0이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얘도 한번 구해볼까요? 얘가 어떻게 2K가 나왔냐면 요 위에 있는 게 분모가 된다고 했죠. 3분의 6 마이너스 2K가 분모가 되고요. 이거 분의 얘랑 얘랑 곱합니다. 그러면 2K 곱하기 3분의 6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해요. 그러면 0입니다. 예, 0은 안 써줘도 되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이 돼서 남는 건 2K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2K 이렇게 적어준 거고요. 내가 정리해야 될 자리 위에 옆에가 0이면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요. 이 0 위에 있는 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어도 됩니다. 예, 여기가 0이면 요 위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계산하는데 좀 더 빠르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루스 판별식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제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요. 이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려면 1열에서의 이 숫자들의 부호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기 위해선 얘가 플러스죠? 얘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얘도 플러스가 돼야지 제어 시스템이 안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플러스가 되려면 이 식, 요거 수정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이 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선 요 위에 있는 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3분의 6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우선 3을 한번 넘겨줘 볼까요? 양쪽에다 3을 곱해주면 되겠죠. 3을 곱해주면 얘 약분되고 0에다 3 곱하니까 0. 그래서 6 마이너스 2K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네. 요 2K 넘겨줘 볼까요? 그러면 6. 2K는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2K가 되고요. 양쪽을 2분의 1로 나눌까요? 예, 2분의 1로 이렇게 2분의 1로 곱해주면 얘는 3이 되고, 그죠? 얘는 3이 되고 이렇게 나눠서 얘는 그냥 K만 남아요. 즉 얘가 0보다 크려면 이 K가 3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K는 3보다 작아야 되고요. 2K가 0보다 크려면 K는 0보다 커야겠죠? 양쪽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 볼까요? 그러면 얘랑 나눠서 1이 되고 0 곱하기 2분의 1은 0이기 때문에 2K가 0보다 크려면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된다. 네,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똑같은 걸 찾으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의 6 마이너스 2k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k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건 특성 방정식 구하는 방법, 그리고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k에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 예, 요거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2번 블록선도의 전달함수가 10과 같이 되기 위한 조건은, 예, 여기 입력분의 출력이 전달함수죠. 예, 그래서 전달함수가 10이 되기 위한 조건, 우선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여기 보면 전달함수는 1-루프 이득분의 전향 경로로 구한다고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대로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 전향 경로 이득, 전향 경로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을 의미하죠. 다이렉트로 가는 건 GS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S 넣고요. 1 루프 이득의 합, 루프 이득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선 얘부터 볼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GS와 HS가 있고요. 단위는 마이너스입니다. 예,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GS H1S가 되고요.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GS H2S, 부호가 마이너스네. 그래서 마이너스 GS H2S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요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이너스 곱한 플러스죠. 여기도 마이너스 곱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분모를 1 플러스 GS H1S 플러스 GS H2S 분의 GS HS, 이것이 전달 함수란 이야기고요. 이 전달 함수가 10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전달 함수는 10이다 라고 식을 정리해 두고요. 우선 GS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10에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1 플러스 GS H1S 플러스 GS H2S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여기 이렇게 가로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얘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주고 얘랑 이렇게 곱해주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식이 이 식에서 이번에는 요 10만 두고 요 나머지 것들을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항 옮겨볼까요? 그럼 플러스 10 GS H1S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옮겨질 거예요. 그래서 GS 마이너스 10 GS H1S, 얘도 이렇게 옮겨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S H2S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요 GS로 묶을 수 있겠죠. GS로. 그래서 GS로 묶으면 GS는 1-10 H1S, 여기는 GS로 묶으니까 그죠? 10 G H1S만 남죠. 그래서 10 H1S, 얘는 GS로 묶으면 1이 되고요. 그죠? 1-10 H1S, 그리고 여기서 GS 빠져서 묶인 거니까 10 H2S만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H2S는 10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얘는 GS의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죠. 그래서 GS는 1-10 H1S 마이너스 10 H2S 분의 10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과 같은 걸 찾아보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전달함수, 전달함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냐, 예, 이게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전달함수 정리하는 방법,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기 전에 요거 방법 꼭 암기해 두시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한번 쭉 써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써보시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3번 주파수 전달함수가 J10 오메가분의 1인 제어 시스템에서 오메가가 1일 때, 1라디안포세크일 때 이득 데시벨과 이거 상입니다. 위상각은 각각 얼마인가? 자, 우선 이득부터 구해볼까요? 이득은 20 로그 10 이 전달함수의 절대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전달함수 절대값부터 구하면 문제에서 전달함수 J100의 오메가분의 1이라고 줬죠. 근데 제어 시스템에서 오메가가 1라디안포세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에 1을 넣어주면 이때 전달함수는 J100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 복소수 실수 플러스 허수 J허수 이런 식에서 절대값을 구할 때 실수의 제곱 플러스 여기 허수 이 부분에 허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줘서 절대값을 구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J가 있는 이 허수값 100분의 1에 제곱을 해주고 루트를 씌워줘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없어져서 이때 절대값은 그냥 1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J 100분의 1의 절대값은 그냥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로그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0의 제곱은 100이지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은 100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것을 로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로그 10의 100은 2다. 이것도 똑같이 나타내 볼까요? 로그 10의 100분의 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요 10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100이 1로 가고 요 2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10이 이 밑으로 이렇게 가고 100분의 1이 이쪽으로 오고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즉 로그 10의 100분의 1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0. 즉 이득은 마이너스 40 데시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0을 찾아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4번이 답입니다. 요거 위상은 자 전달함수가 J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인데 요 J분의 1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J의 마이너스 1승이 돼요. J의 마이너스 1승은 그래프로 보면 여기가 실수고 여기가 허수, 여기가 마이너스 실수, 여기가 마이너스 허수. 이 마이너스 허수를 J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면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위상각은 마이너스 90도.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내용을 몰라도 이득만 구할 수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득 구하는 이 공식 꼭 암기해 두시고요. 로그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절대값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까지 한번 쭉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요거 한번 쭉 적어 보시는 것도 공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 보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4번 게르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 시스템의 근계적이 J오메가 허수축과 교차할 때 K는 얼마인가? 자, 허수축과 교차할 때의 K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에서 준 단서는 게르프 전달함수를 줬어요. 게르프 전달함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전달함수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1-루프 이득의 합분의 전향 경로 이득의 합으로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루프 이득의 합 얘를 게르프 전달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게르프 전달함수.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이 이런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 교차할 때 이 k 값은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루스 판별식, 특성 방정식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우리 특성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이 전달함수에서 이 분모가 0이 되는 식이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분모 1 마이너스 루프 이득의 합, 개루프 전달함수라고 했어요. s에 s 플러스 3, s 플러스 4분의 k가 0이 되는 식이 특성 방정식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61번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 분자가 0이 되면 분모가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0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특성 방정식은 얘가 0이 되는 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s의 3승 플러스 7s의 제곱 플러스 12s 플러스 k는 0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식은 우선 얘를 정리하면 s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4s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3s 이렇게 곱하면 12가 되죠. 여기에다가 요 s를 곱해주면 s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s의 3승 플러스 7s의 제곱, 요거는 더하면 4하고 3하고 더하면 7s가 되겠죠. 그래서 7s에 s를 곱해주면 7s의 제곱 플러스 12s,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루스 판별식을 정리해 보면 제일 높은 차수가 s의 3승이죠. 그래서 s의 3승을 넣고 쭉 정리를 해 보면 1, 7, 12, k 얘를 요 두째 줄에 적용시키면 1, 7, 12k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요. 요 밑에 수는 우리가 찾아내는 거라고 했어요. 요 밑에 얘는 바로 위에가 분모가 되고요. 7분의 얘랑 곱해서 7 곱하기 12 곱한 값에 얘랑 곱한 값을 빼줘요. 마이너스 1에다 k 곱하면 k.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7하고 12 곱하면 84입니다. 그래서 7분의 84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분모로 들어오고요. 얘랑 여기 있는 0이랑 곱해서 0 마이너스 얘랑 여기 있는 0이랑 곱해서 0. 그래서 7분의 0,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여기를 정리하는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곳 위에 옆에가 0이면 그 바로 위에 것이 이렇게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7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루스 판별식을 정리를 해놨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허수축과 교차할 때 k 값을 물어본 거죠. 허수축과 교차할 때는 이 박스, 이 부분의 모든 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7분의 84 마이너스 k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84가 되면 되겠죠. 이 k가 84면 요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수는 0이 됩니다. 분모가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이 수는 0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 이 k 값은 8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61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긴 한데 단서가 하나 더 달렸죠. 허수축과 교차할 때의 k 값입니다. 허수축과 교차할 때는 이 박스 안에 모든 수가 0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요렇게 요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까지 이렇게 루스 판별식으로 정리하는 데까지만 쭉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루프 전달함수는 여기 전달함수에서의 여기 루프 이득의 합을 의미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특성 방정식은 이 분모가 0이 되는 식이 특성 방정식이라는 거, 이 부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6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5번, 그림과 같은 신호 흐름 선도에서 입력분의 출력을 구해라. 전달함수 구하라는 얘기죠.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이 전달함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블록 선도랑 똑같습니다. 전달함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1-루프 이득의 합분의 전향 경로 이득의 합이라고 했어요. 자, 전향 경로 이득, 입력부터 출력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것들을 의미하죠. 쭉 다이렉트로 가는 걸 보면 2하고 3이 있네요. 1도 있고요.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은 6이죠. 그래서 요 1은 무시해 주고요. 2 곱하기 3만 해서 전향 경로 이득을 구하고요. 여기 루프 이득, 1-루프 이득, 1-루프 이득은 돌아가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3하고 5가 있네요. 그래서 3하고 5를 곱하면 15 플러스 합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2하고 3하고 4를 곱해줍니다. 2하고 3하고 4를 곱해주면 6, 4, 24, 24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39에 마이너스 1은 38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8분의 전향 경로 이득 6 하면 마이너스 38분의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65번의 답은 1번입니다. 뭐 신호 흐름 선도나 블록 선도나 전달 함수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거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6번 단위 계단함수 UT를 Z변환하면 암기하는 문제죠. UT 단위 계단함수를 Z변환하면 Z-1분의 Z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7번 제어 요소의 표준 형식인 적분 요소에 대한 전달함수는 단 K는 상수이다. 이건 역시 암기하는 문제죠. 상수의 S가 곱해진 형식은 미분 요소라고 하고요. 미분 요소, 여기 있네요. 미분 요소라고 하고요. 상수의 K가 나눠진 이런 형식은 적분 요소, 적분 요소라고 합니다. 적분 요소. 그 다음에 그냥 K만 있을 경우에는 비례 요소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형식은 1차 지연 요소라고 합니다. 지연 요소. 자, 그래서 1번은 미분 요소. 요거는 3번으로 수정 부탁드리고요. 요건 4번으로 수정 부탁드릴게요. 문제에서 적분 요소 찾는 거죠. 그래서 상수의 S가 나눠진 적분, 이런 형식을 적분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8번 그림의 논리회로의 등가인 논리식은, 자, 이 논리회로를 논리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A, B가 AND, AND 회로로 들어가죠. 그래서 AND 회로는 곱입니다. 그래서 A 곱에 B에 not, 이 동그라미는 not 표시죠. 그래서 not. 그리고 A, B에 요 A, B가 아니라 C, D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C, D. C, D에 not, C, D에 not에 두 개의 출력을 다시 AND 회로로 보내서 두 개의 부정, not을 해준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에 not, C 곱하기 D의 not에 두 개 곱한 거에 no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식을 드모르간의 정리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정리는 A 곱 B의 전체 부정을 각 부정을 더한 것,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에요. 자, 이것과 이것이 곱해지고 전체 부정을 했죠. 그러면 이것의 부정, A 곱하기 B의 부정의 부정 더하기 CD 곱하기 부정의 부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지요. 그래서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 곱하기 B 플러스 C 곱하기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것을 찾으면 2번의 답이 있네요.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사항은 요거 C, D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양이 AND 회로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은 건 부정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A 도트 B의 부정, A 곱하기 B의 부정,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드모르간의 정리, A 도트 B의 전체 부정은 A 부정, 각각의 부정의 합이라는 거, 합과 같다는 거. 그리고 A 플러스 B의 전체 부정은 각각의 개인의 부정의 곱이라는 거. 곱이라는 거.
그리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 즉 그냥 A로 나온다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9번.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의 근은, 우선 상태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ax 플러스 bu. 즉 문제에서 준 이 식에서 이 행렬이 a가 된다는 얘기고요. 얘가 b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s 곱하기 단위 행렬 마이너스 a 행렬의 절대값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i는 단위 행렬이라고 해서 1, 0, 0, 1이 되겠습니다. a는 이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s와 단위 행렬을 곱하면 얘가 s가 되겠죠. s.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면 얘를 곱한 것이 S0, 0S가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 이렇게 S를 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행렬 0,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5. 얘를 계산하면 S 마이너스 0은 S. 0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3. 0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S 마이너스 5는 S 플러스 5.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행렬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AD-BC는 0. 얘가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얘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D로 놔요. 그래서 AD 곱합니다. 그러면 S에 S 플러스 5 마이너스 BC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 얘를 정리하면 S제곱 플러스 5S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6.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S의 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근이죠, 근. 근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는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6. 요 앞에 1이 있는 거예요. 우선 이 1을 곱해서 1을 만들 수 있는 식을 찾으면 1이 있겠죠. 그리고 곱해서 6을 만들 수 있는 수를 찾으면 1, 6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랑 곱하면 6, 얘랑 곱하면 1이 되겠죠. 이 수를 더해서 얘가 돼야 돼요. 즉 5가 돼야 되는데 더하면 7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는 되지 않고요. 또 곱해서 6을 만드는 숫자는 2와 3이 있습니다. 그죠? 2, 3은 6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곱하면 3, 얘랑 곱하면 2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5가 되네요. 그러면 이 수 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S 플러스 2, 그 다음에 S 플러스 3은 0이다. 이 식이 특성 방정식. 이 식을 인수분해한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0을 만들 수 있는 S의 숫자를 찾으면 그게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만들기 위해선 여기 S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면 0이 되겠죠. 0 곱하기 어떤 수를 해도 0이 되기 때문에 S의 근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가로 안의 수도 0이 되면 어떤 수가 들어가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로 안의 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S의 근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에서 알고 가야 될 건 상태 방정식 기본식. 상태 방정식의 기본식.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면 얘가 A고 얘가 B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할 때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얘를 계산해서 나온 행렬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쭉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제가 좀 전에 인수분해 해드렸던 거 요거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요것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0번 블록선도의 제어 시스템은 단위 램프 입력에 대한 정상 상태 오차가 0.01이다. 이 제어 시스템의 제어 요소인 GC1S의 K 값은? 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선 단위 램프 입력에서의 정상 상태 오차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단위 램프 입력일 때 정상 상태 오차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속도 편차 상수분의 S에다가 입력을 곱해줘요. 근데 입력이 단위 입력이죠? 얘는 S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속도 편차 상수부터 구해볼까요? 속도 편차 상수 구하는 공식은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고 이 블록선도에서의 게루프 전달함수에 S를 곱해줘서 구합니다. 자, 게루프 전달함수 우리 좀 전에 배웠죠? 1 루프 이득의 합 분의 전향 경로 이득으로 전달함수를 구하는데, 게루프 전달함수는 이 부분이 게루프 전달함수가 된다고 했어요. 자, 게루프 전달함수 한번 구해볼까요? 루프 이득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루프 이득이라고 했죠.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C1S 곱하기 GC2S 곱하기 GPS, 이렇게 되겠네요. 이 루프 이득이 이렇게 되고요. 요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줬죠. 그래서 마이너스 결론적으로 루프 이득은 3개를 곱해줘서 게루프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개의 값 K, 그 다음에 1 플러스 0.2 S분의 1 플러스 0.1 S, 그 다음에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0 다 줬죠. 요 3개를 곱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개를 한번 곱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리미트 S를 0으로 보내고 S의 곱한 값에 게루프 전달함수 S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S를 0으로 보낸답니다. 그러면 이 S 부분을 다 0 이렇게 적용해주면 돼요. 그러면 남는 건 얘가 0이 되니까 이 가로는 1, 얘는 2, 얘는 1. 그래서 분모는 2가 남고요. 분의 얘가 0이 되니까 20. 얘가 0이 되니까 이 가운데는 1이 되겠네요. 그죠? 20 곱하기 1 곱하기 K는 20K. 이거랑 이렇게 약분하면 이때 속도 편차 상수는 10K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K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10K 분의 S 곱하기 단위 입력이라고 했죠? 단위 입력은 S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10K 분의 1은 0.0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K 값을 구하는 거죠. 자, K 값을 구할 때 얘랑 자리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0.01 분의 1은 10K와 같다.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줘 볼까요? 그럼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눠주면 0.01 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은 K다. 요게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눌러보시면 이 수는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값은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70번의 답은 3번 K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정상 상태 오차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단위 입력일 때의 오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그리고 단위 입력일 때 속도 편차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여기서 GS, HS는 게루프 전달함수라는 거. 전달함수.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정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70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1번 평형 3상 부하의 성간전압의 크기가 200V인 평형 3상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선전류의 크기가 8.6A이고 무효전력이 1298바이었다.
이때 이 부하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역률을 물어보는 문제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를 역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역률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이때 이 세타를 가지고 역률을 구할 수가 있죠. 코사인 세타가 역률입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이쪽은 무효 전력이고요. 무효 전력. 이쪽은 피상 전력. 이쪽은 유효 전력을 의미하죠. 근데 문제에서 무효 전력은 줬어요. 무효 전력이 1298바를 줬고요. 또 문제에서 준 단서가 전압을 줬고 삼상이라고 알려줬고요. 선전류, 전류의 크기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전압과 전류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은 전력 P는 삼상에서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루트 3 곱하기 전압 200 곱하기 전류 8.6A 하면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해놨죠. 예, 이때 피상전력은 2979 볼트 암페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2979 볼트 암페어입니다. 자, 빗변을 알고 높이를 알면 우리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사인 세타는 2979분의 1298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역률이죠.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습니다. 예, 코사인 세타. 우리 요 세타만 알면 예, 역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세타, 이 세타랑 같은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세타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세타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요 사인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쓰면 세타는 사인,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넘어가면 아크자가 붙어서 아크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크 사인 2979분의 1298을 하면 이 세타 각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세타는 25.83. 예, 요거는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예, 25.83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세타가 이 세타랑 같은 세타라고 했죠. 그래서 코사인 25.83도가 역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25.83도 이것도 역시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면 0.9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률은 0.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크 사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 방법이었고요. 다른 방법은 유효 전력을 구한 다음에 말 그대로 코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효 전력을 구할까요? 이 유효 전력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이게 A고 B고 여기가 C라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거든요. 자, 이것과 같이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은 피상 전력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 가지고 우리 유효 전력을 구해볼까요? 요 밑변을 구해보면 무효 전력 넘기면 되죠. 그래서 유효 전력의 제곱은 P상의 제곱에 플러스 무효의 제곱이 넘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효의 제곱이 되는 거죠. 무효 전력 제곱. 여기서 제곱을 없애려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럼 얘랑 없어지고 결론은 유효 전력은 루트 P상 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무효 전력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우리 유효 전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유효 전력은 루트 P상 2979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 전력 1298의 제곱. 이것도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눌러보면 이때 유효 전력이 2681.35 단위는 와트가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유효전력이 2681.35W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코사인 세타, 역률이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래서 빗변 2979분의 밑변, 지금 방금 구했죠. 2681.35 하면 이것 역시 0.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71번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 다 연습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7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예,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쭉 한번 적어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이거는 아크사인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2번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및 커패시턴스가 각각 L 및 C일 때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단, 전송선로는 무손실 선로이다. 네, 요거 암기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우선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루트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는 루트 컨덕턴스 플러스 J 오메가 캐피턴스 분의 저항 플러스 J 오메가 인덕턴스로 이렇게 특성 임피던스를 구하는데요. 무손실 선로에서는 저항과 컨덕턴스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 0, 여기 0을 대입해 주면 남는 건 J 오메가 캐피턴스 분의 J 오메가 인덕턴스, 루트 쉬운 이런 식만 남겠죠. 여기서 J 오메가 약분이 되면 루트 캐피턴스 분의 인덕턴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특성 임피던스에서 무손실 선로에서의 특성 임피던스를 의미하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특성 임피던스를 의미합니다. 네,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72번에서는 전송선로가 무손실 선로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3번 각상의 전류가 A상이 94인 오메가T, B상이 94인 오메가T 마이너스 90도, C상이 94인 오메가T 플러스 90도 일 때 영상분전류의 수시치는 영상전류 물어보는 문제죠. 영상전류는 각상의 전류를 다 더하고 3분의 1을 곱해서 영상전류를 구합니다. 그래서 각상의 전류값 문제에서 다 줬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B상과 C상이 최대값도 서로 같고 파형, 사인파도 서로 같고 다만 요 뒤에 각도에서 부호만 다르죠. 이럴 때는 서로 상쇄돼서 0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A상, B상, C상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우선 A상을 먼저 그려볼까요? A상 90 사인 오메가T, 사인 오메가T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인파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90은 이 최대값을 의미해요. 90. 그리고 여기 B상의 전류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B상은 최대값도 90으로 같고요. 뭐 파도 사인파인데 마이너스 90도죠. 이 마이너스 90도는 90도 늦게 출발한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여기가 360도인데요. 이것이 위상각 오메가 t,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각도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90도 지난 후에 이 파형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90도까지 갔을 때 파형이 시작돼서 B상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얘를 연장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것과 같은 원리로 C상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C상은 플러스 90도, 90도가 빠른 위치에서 시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가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늦은 거고요. 90도가 빨리 출발하려면 반대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쪽 90도.
90도가 빠르게 출발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녹색이 C상이고요. 여기 분홍색이 B상입니다. 이것을 보면 서로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죠. 이것도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크기가 같고 같은 사인파인데 뒤에 각도의 부호가 반대일 경우에는 서로 상쇄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0이 되고 남은 건 얘만 남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90 사인 오메가 t 하면 얘랑 약분돼서 30 사인 오메가 t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영상 전류는 30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영상 전류 구하는 공식,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크기가 같고 파형이 같을 때 뒤에 이 각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는 상쇄돼서 0이 된다는 거, 요거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의 답은 2번입니다. 74번 내부 임피던스가 0.3 플러스 j2옴인 발전기에 임피던스가 1.1 플러스 j3옴인 선로를 연결하여 어떤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부하의 임피던스가 몇 옴일 때 발전기로부터 부하로 전달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발전기가 있고요. 이 발전기의 내부 임피던스가 0.3 플러스 j2옴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1.1 플러스 j3옴의 선로를 연결하고요. 이 선로에 부하를 연결합니다. 이때 이 부하에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부하의 임피던스를 구해라.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부하의 임피던스는 이 선로와 이 발전기에 합성 임피던스의 켤레 복소수를 적용해주면 이 부하에 최대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의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발전기의 임피던스와 선로의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 더하기 선로 임피던스 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해서 1.4 플러스 허수는 허수끼리 J5. 그래서 1.4 플러스 J5옴이 합성 임피던스가 되고요.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부하의 임피던스는 이 합성 임피던스의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는 크기는 같은데 이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이때 부하의 임피던스는 1.4 마이너스 J5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부하의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하의 임피던스가 이 부하 전에 합성 임피던스의 켤레 복소수가 되면 최대 전력이 공급이 된다는 거. 요 내용 알아두시고요. 복소수의 합,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헐수끼리 이렇게 계산해서 구한다는 거. 그리고 켤레 복소수라는 건 실수와 허수의 크기가 같고 요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는 거. 요거까지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75번 그림과 같은 파형의 라플라스 변화는 삼각파죠. 삼각파. 이런 파형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암기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삼각파의 라플라스 변화는 4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번 어떤 회로에서 t는 0초에 스위치를 닫은 후 전류가 2t 플러스 3t의 제곱 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 30초까지 스위치를 통과한 총 전기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 전류를 적분해줘서 전기량을 구합니다. 즉 전기량은 전류를 시간에 대해 적분을 해서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적분 공식에 문제에서 전류값 줬죠? 전류값을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 공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t 플러스 3t의 제곱을 시간에 대해 정리해라. 근데 이 시간의 구간은 0초부터 30초까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요거 전류값을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t를 적분을 하면 t는 t의 1승이죠. 얘를 적분을 하면 이 1승에다가 1을 더해주고요. 이 더해진 값을 앞으로 보내서 분모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즉 2분의 1 t의 제곱이 돼요. 이것이 t를 적분한 값이 되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t의 제곱을 적분하면 위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2에다가 1을 더해주고 이 더해준 수를 앞으로 보내면서 분모에다 넣어줍니다. 즉 3분의 1의 t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t의 제곱을 적분한 값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값을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가 2t 플러스 3t의 제곱이지요. 적분하면 2 곱하기 t를 적분하면 t에다가 1을 더해주고 t의 1승에다 1을 더해주고 얘를 앞으로 보내면서 분모에다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더하기 3 곱하기 t의 제곱을 적분하면 제곱에 1을 더해주고 얘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분모에다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2 곱하기 2분의 1t 플러스 3 곱하기 3분의 1t의 여긴 제곱이 되겠죠? 그죠? 1 플러스 1이니까 t의 2 플러스 1은 3승이 되고요.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고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남는 건 t의 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t의 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 그리고 구간 0초부터 30초까지 구간을 적어주고요. 여기서 다음 계산해야 되는 방법은 이 30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주고요. 0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선 30을 적용해 준 값과 0을 적용해 준 값을 서로 빼줘요. 이렇게 30을 적용해 주면 30의 제곱 플러스 t의 세제곱에 30을 적용하면 30의 세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0을 적용해 준 0의 제곱은 0, 0의 세제곱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준 것을 빼서 적분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27,900 단위는 초를 적용해 줬기 때문에 암페어 세크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시간이죠. 암페어 아워, 암페어 아워 시간에 대한 전류값이에요. 단위가 초보단 시간이 더 큰 단위가 되겠죠. 단위 환산은 큰 단위로 환산이 될 때는 단위는 커지지만 앞에 있는 수는 작아집니다. 얼만큼? 이 시간에 대한 수만큼. 시간을 초로 환산을 하면 3600초가 나오죠. 3600초. 이거는 60분에 60을 곱해서 3600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위가 커지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작아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3600을 나눠줘야 수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수에다가 3600을 나눠주면 단위는 암페어 아워, 암페어 세크보다 큰 단위가 되고요. 앞에 있는 수는 암페어 세크보다 작은 수인 7.7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전기량 암페어 아워는 7.75,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전기량을 구할 때는 전류를 적분해서 구한다는 거, 그리고 적분하는 방법은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암페어 세크에서 암페어 아워 단위로 단위가 커질 때는 앞에 있는 숫자가 작아진다는 거. 요것들 기본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종종부터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방법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7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7번 전압 VT를 RL 직렬회로에 인가했을 때 제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의 크기는 단 저항은 8옴, 오메가 L 유도성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2옴. 전압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보니까 비정연파로 줬네요. 그죠? 그래서 비정연파에서 제3고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류 I는 R분의 V. 이 R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죠. 교류에서는 이 R 대신 임피던스 Z를
적용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제3구조파의 전류 값은 제3구조파의 전압과 제3구조파의 임피던스를 적용하면 제3구조파의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구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은 제3구조파의 임피던스 그리고 제3구조파의 전압의 시료값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우선 전압의 시료값부터 볼까요? 3구조파. 우선 전압을 이렇게 줬죠. 비정연파에서 이 3구조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오메가 t 앞에 이 숫자가 그 고조파의 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3구조파라고 했죠. 그래서 오메가 t 앞에 있는 3 이것이 이 3구조파의 전류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근데 시료값이라고 했죠. 시료값은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준 값을 시료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식에서 최대값은 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수가 최대값이래요. 그래서 제3구조파 전압의 시료값은 루트 2를 요 최대값으로 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준 200V가 됩니다. 그래서 20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눠주면 얘랑 약분이 돼서 200V가 되죠. 그래서 제3구조파 전압의 시료값은 200V가 되고요. 제3구조파의 임피던스, 우리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하죠.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오메가 L로 구합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 앞에 있는 숫자가 이 고조파의 차수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3고조파의 임피던스는 3오메가 L이 돼요. J3오메가 L이 됩니다. J3오메가 L이 돼요. 문제에서 저항 줬죠. 그래서 3구조파의 임피던스는 저항 8 플러스 J 3 곱하기 오메가 L 이온 줬습니다. 2 하면 6이 되는 거예요. 이 3구조파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거고요. 이것을 크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에서 눌러서 계산하면 10oh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3구조파의 전압의 시료값 구했죠. 그 다음에 3구조파의 임피던스 구했습니다.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시키면 제3구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은 10분의 200 해서 20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이 비정연파에서 고조파, 요 오메가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고조파 차수를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3구조파의 전류의 시료값을 구할 때는 3구조파에 관련된 임피던스, 3구조파에 관련된 전압의 시료값을 적용해서 구한다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들 한 번씩 쭉 써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7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8번 회로에서 T는 0초에 전압 V1T가 E는 마이너스 4T승 볼트를 인가하였을 때 V2T는 몇 볼트인가? 단, 저항은 2옴, 인덕턴스는 1헨리이다. 이 문제는 이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주파수 영역의 회로로 바꿔주고요. 그 회로에서 전달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전달함수를 다시 라플라스 변환해서 시간의 영역으로 바꿔줘서 이 출력 V2T를 구합니다. 어렵지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V1T는 V1S가 되고요. 인덕턴스는 LS가 되고 저항은 그대로 저항 R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 V2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V2S가 됩니다. 이 회로에서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면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죠. 자, 이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입력이고요. V1S 이 부분이 출력 V2S가 되겠습니다. 얘가 LS고 얘가 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은 여기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우선 V 전압은 V는 IR 요 R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L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를 라플라스 변환한 IS 곱하기 LS가 되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IS, 전류를 라플라스 변환한 IS에 R을 곱해준 값이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 전압 더하기 이 전압, 그리고 출력은 그냥 이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V1S분의 V2S를 하면, 자, LS IS 더하기 R의 IS가 되고, 이거 분의 출력 R IS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되면 LS 플러스 R분의 R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저항은 2옴, 리액턴스는 1헨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적용해주고 저항에다가 2를 적용해주면 S만 남죠. 그래서 S 플러스 2 분의 저항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구한 전달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V2T지요? 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한 V2S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야죠.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돼요. 자, 곱해주면 S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V1S가 됩니다. 여기서 V1 입력 문제에서 2의 마이너스 4T라고 줬죠. 얘도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여기다 적용을 해줍니다. V1S가 V1T를 라플라스 변환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변환해주면 S 플러스 4분의 1이 돼요. 자, 우리 라플라스 변환 공식 중에 이런 공식 있죠. T의 2의 AT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A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A가 부호가 바뀌어서 요 분모로 들어가고 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이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S 플러스 얘를 여기다 써주는데 부호가 반대인 플러스 4분의 1이 돼서 여기다가 얘를 적용해서 정리를 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죠. S 플러스 2 곱하기이기 때문에 곱하기 S 플러스 4분의 2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젠 역 라플라스 변환해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면 되는데, 역 라플라스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거 두 개를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이 수가 이제 어떤 수가 들어가겠죠. 어떤 수가 들어가고 이 수도 어떤 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찾아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곱한 게 S 플러스 2 S 플러스 4분의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식이 이렇게 되기 위한 A와 B를 구합니다. 요거는 뭐 헤비사이드라고 해서 뭐 수학 공식인데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우선 A를 먼저 구해볼까요? A는 S 플러스 4분의 2. 요 A가 들어가 있는 분모를 이 식에서 지웁니다. 지워서 S 플러스 4분의 2를 써주고요. 이 S에다가 요 A가 들어가 있는 분수의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을 S의 값을 넣어줘요. 요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이니까. 그래서 이 식에 S에다가 마이너스 2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S에 마이너스 2를 적용해 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2는 1. 그래서 A는 1이라는 걸 알아내고요. B도 똑같은 형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B가 들어가 있는 분수의 분모를 이 식에서 지우고 이것을 써줘요. 그러면 S 플러스 2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요 S에는 요 B가 들어가 있는 분수의 분모가 0이 되는 이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을 넣어줍니다. 분모가 0이 되는 S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S에다가 마이너스 4,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2.
즉 마이너스 2분의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와 b 값을 구했죠. 얘네들을 여기다 넣어주고 얘를 여기다 넣어서 정리하면 이때의 출력 V2S는 S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4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얘를 이 주파수의 함수인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해서 시간의 함수인 V2t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역 라플라스 변환은 자 우선 제가 좀 전에 2의 AT승은 S-A분의 T승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S 플러스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t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2의 마이너스 2t승이 되고요. 요 뒤에 있는 S 플러스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4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부호가 바뀝니다. 플러스 4가 이 위로 올라가서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2의 마이너스 4t로 넣어주면 이때 역 라플라스 된 값은 2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4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는 V2t는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시간 영역에 있는 이 회로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L은 LS가 된다는 거. 만약에 캐피턴스 C가 있는 경우에는 CS분의 1이 됩니다. R은 그대로 R이 되고요. 그리고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라는 거. 그래서 입력은 이 전압과 이 전압을 더한 것이 입력전압이 되고요. 출력전압은 여기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푸는 거고요. 역 라플라스 변환. 제가 좀 전에 했듯이 이것을 역 라플라스 변환해서 스스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쭉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풀어드렸던 그런 방식대로 그냥 쭉 따라서 적어보기라도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적어보시면서 분명히 알아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7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9번 동일한 저항 R움 6개를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대칭 3상전압 V볼트를 가하였을 때 전류 I의 암페어의 크기는? 자, 전류 I를 찾아보면 여기 상에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회로에서의 상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이 델타 결선된 것을 Y 결선으로 등가 변환시키고요. Y 결선으로.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이 직렬이 되죠. 그러면 서로 합쳐서 합성저항을 구한 후에 합성저항을 구해놓고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Y 결선된 것을 다시 델타 결선으로 변환시켜주면 이 델타 결선에서의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 즉 선전류는 상전류, 선전류가 IL이라고 하고 상전류가 IP라고 하면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죠. 우리가 구하는 건 상전류입니다. 그래서 상전류는 선전류를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전류를 구한 후에 루트 3을 나눠서 상전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좀 복잡하죠. 이 문제도 저랑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등가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Y 결선으로 이렇게 등가 변환시키면 이 기존의 이 델타 결선의 R 이곳을 RAB라고 하고요. 얘를 RCA, 얘를 RBC라고 하면 얘는 RA가 되겠죠. 얘가 RB가 되고요. 얘가
RC가 될 겁니다. RA 값을 구하면 등가 변환시키는 방법은 이거예요. RA는 이 세 개의 델타 결선된 세 개의 저항을 다 곱합니다. 네, 다 곱해서 분모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네요. 네, 다 더한 다음에 분모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 RA에 걸친 이 두 개의 저항을 곱해줍니다. RAB와 RCA를 곱해줘요. 그래서 RAB가 R이죠. 그래서 R 플러스 R 플러스 R. RBC도 R이고 RCA도 R이죠. 이거 분해, 이거 두 개를 곱해줘요. R 곱하기 R. 그러면 3R분의 R의 제곱이 되고요. R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3분의 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A 값은 3분의 R이 됩니다. RB나 RC 값도 똑같겠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게 이제 이 그림이고요. 자, 이것과 이것 직렬이기 때문에 합성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합성 저항을 구하면 3분의 R 플러스 R은 3분의 R 플러스 3분의 3R이 되겠습니다. 얘를 통분하면 3분의 4R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성된 저항은 3분의 4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3분의 4R, 여기도 3분의 4R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Y결선으로 등가 변화시킨 후에 이 저항을 합성시킨 저항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압이 V볼트일 때 여기 이 선전류 구할 수 있죠. 선전류는 이 상에 흐르는 전류의 값과 같습니다. 자, I는 R분의 V,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그죠? 여기서의 저항은 3분의 4R이 되고요. 예, 조금 더 밑에다 쓸게요. 3분의 4R.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는 상전압을 의미하죠. 이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눈 값이 걸리게 됩니다. 예, 이거는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과 상전압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눈 루트 3분의 V볼트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번분수로 계산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에다가 넣고 먼 거 곱해서 분자에다가 넣으면 이 3은 루트 3이 두 개 곱해진 거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이때 이 상에 흐르는 전류는 4R분의 루트 3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상에 흐르는 전류가 Y결선에서는 이 선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에 흐르는 전류가 4R분의 루트 3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Y결선 된 것을 이제 델타 결선으로 또 환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 델타 결선 선에 흐르는 전류가 4R분의 루트 3V일 때 이 상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될까요? 델타 결선에서의 성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상전류죠. 예, 상전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루트 3이 넘어가서 선전류의 루트 3을 나눈 값이 되겠죠. 자, 우리 선전류 구했잖아요. 그죠? 여기 선전류에 4R분의 루트 3V를 적용해주고 루트 3으로 나누면 이거 번분수로 계산할 수 있죠. 네.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4R 곱하기 루트 3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루트 3 곱하기 V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을 하면 4R분의 V가 상전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R분의 V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해설에 이제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꿔주는 등가 변환해주는 공식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요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 문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 나가면 한 2번, 3번, 한 4번, 5번 정도만 써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등가 변환해주는 방법, 그리고 Y 결선과 델타 결선에서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그 다음에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 네, 이 내용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자, 79번의 답은 3번이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더라도 제가 쭉 정리했던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0번 어떤 선형 회로망의 4단자 정수가 A가 8, B는 J2, D는 1.625 플러스 J1 때 이 회로망 4단자 정수 C는 이 문제는 AD-BC가 1이라는 것,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C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우선 마이너스 BC를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럼 AD는 1 플러스 BC가 되고요.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BC는 AD-1. 여기서 C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B는 넘어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C에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C는 B분의 AD-1 이라는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 D, B 문제에서 다 줬죠. A, B, D 얘네들을 다 적용시켜 보면 A는 8 곱하기 D는 1.625 플러스 J 마이너스 1 나누기 B가 J2 이런 식이 되고요. 얘를 이렇게 곱해주고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13 플러스 J8 마이너스 1 나누기 J2가 됩니다. 실수끼리 계산해주면 J2 분의 12 플러스 J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보기에 없죠. 그럼 이것을 다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우선 분모의 J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J를 이렇게 곱해 볼게요. 곱해 보면 J 곱하기 J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거 분해 얘를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J12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곱하면 JJ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8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J12가 되고 이것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얘랑 약분돼서 우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은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J12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J6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C 값은 4 마이너스 J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에 있네요. 이 문제는 우선 AD-BC가 1이라는 거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복소수를 계산하는 정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써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8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제3회 회로이론 및 제호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이번 기출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제가 해설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번 해설을 그냥 쭉 써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써보시면서 알아가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한번 써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